충청북도 괴산군 깊은 산골 마을. 아침 6시가 되면 윤정미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올해 62인 정미에게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죠. 라디오 스위치를 켜고 보리차를 끓이고 옥수수밭으로 향하는 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혼자서 밭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디오에서 DJ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호미를 들었어요. 옥수수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정미 키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 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은 청취자 신청곡입니다. 남진의 가슴 아픈 사랑을. 갑자기 정미의 손이 멈춥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결혼 초기 둘이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미는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들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정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이제 익숙한 일이 되었어요. 오전 내내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예전엔 남편 목까지 해서 늘 음식이 남았는데 이제는 딱 본인 목만 해요. 오후가 되자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미는 평상에 누워 부채질을 했어요. 매미 소리만 요란할 뿐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사람 사는 소리라도 들려오면 좋을 텐데 워낙 한적한 곳이라 그것도 쉽지 않았죠. 저녁 무렵 정미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한풀 꺾인 시간이에요. 옥수수들에게 물을 주면서 정미는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잘 자라야 해. 올해는 꼭 좋은 옥수수 만들어 보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정미도 식물들과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하고 있으면 덜 외로웠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익숙해진 거죠. 이 모든 것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정미는 창문 너머로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별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정미는 작은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라디오만이 여전히 낮은 소리로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어요. 정미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미는 여느 때처럼 라디오를 틀고 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옆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게 호미가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미는 고개를 들어 옆밭을 쳐다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호미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당황하고 있었죠. 빈집이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었어요. 정미는 괜히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던 터라 갑작스럽게 이웃이 생기니 어색했거든요. 남자는 정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온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정미는 어정쩡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 호미 사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울에서 살다가 처음 농사를 지어보는데 도구부터 낯설어서요. 동현은 서툰 손길로 호미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들이 모두 웃음 때문에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정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색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마을 사람들과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저기, 호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 정미는 자신의 밭으로 건너와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동현은 기뻐하며 뛰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터넷으로 농사법을 찾아봐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미는 호미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동현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기는 했지만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아, 제가 깜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미입니다. 정미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주 여쭤봐도 될까요? 정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언제 적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부터 동현은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물 주는 시간을 묻기도 하고 벌레 잡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던 정미도 점점 동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정미 씨는 농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정말 전문가 같아요. 전문가는 무슨, 남편이 하던 걸 따라 배운 게 전부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옥수수랑 잡초를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동현의 우스갯소리에 정미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느 날 오후 동현이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복숭아를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요. 같이 드실래요? 정미는 사양했지만 동현이 워낙 권해서 함께 앉아 복숭아를 먹었어요. 달콤한 복숭아 맛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뭘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가족은요? 동현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정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건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미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7월 중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따가워서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밭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덥네요. 옆밭에서 동현이 목소리를 걸어왔어요. 그도 더위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미 씨도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죠. 둘 다 고집이 센 편이었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햇볕이 정말 독했어요. 정미는 호미질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미 씨, 동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미가 밭 한가운데 앉아서 헉헉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동현은 정미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정미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른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일사병 같은데요. 그늘로 가세요. 동현은 정미를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는요. 당연한 거죠. 동현은 자신의 수건을 꺼내어 정미의 이마에 댔습니다.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사시니까 몸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해요.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돌봐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정미는 아직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동현이 정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미는 동현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비누 냄새를 느꼈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미는 황급히 거리를 두려 했지만 동현은
끝까지 정미의 집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정미의 속도에 맞춰서 말이에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도 더울 예정이니까 낮에는 바칠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정미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아플 때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돌봐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현이 돌아간 후 정미는 받은 생수병을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생수였지만 왠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미는 그 물병을 냉장고에 소중히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 가슴 한편이 간질간질하면서도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러고 있나. 정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정미는 날씨를 보며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밭에 물을 주지 못한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비 온다던데요. 동현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옥수수 잎사귀들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하고 들어가요. 소나기 오면 큰일 나니까요.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두 사람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정미가 당황하는 사이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소나기 특유의 거센 비였어요. 정미 씨, 어서 피하세요. 동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 다 비에 흠뻑 젖어버렸어요. 정미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고 동현도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쇠를 밭에 두고 왔나 봐요. 동현이 주머니를 뒤지며 당황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정미가 자신의 집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동현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정미의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둘 다 비에 완전히 젖은 상태였어요. 정미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감사합니다. 정미 씨도 얼른 갈아입으세요. 정미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동현은 거실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와 약간 어색한 표정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정미는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둘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여름 소나기치고는 너무 오래 오는 것 같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 둘만 있으니 괜히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때 라디오에서 잔잔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아세요? 동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알죠.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저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정미도 남편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이런 비 오는 날에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미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롭죠. 많이요. 저도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외로워요. 동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정미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덜 외로워요.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일까요? 그래요. 정미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노랫소리 사이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각자의 외로움을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친 후에도 정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동현의 솔직한 고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정미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비가 그친 다음 날부터 정미와 동현은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아침에 밭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점심때가 되면 그늘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정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요즘 어때 보이냐? 글쎄, 뭔가 달라 보이긴 하던데. 마을 회관 앞에서 몇몇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정미는 쌀을 사러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선이 목소리가 컸어요. 마을 이장 부인인 한미선은 늘 마을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의 남자가 이사 온 뒤로 정미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 화장도 하고 다니고 정말 나이가 몇인데 62이야. 그 나이에 뭘 기대하고 사나. 정미는 걸음을 멈췄어요. 화장을 한다고요? 그냥 선크림만 발랐을 뿐인데 그것도 화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머, 정미 씨. 한미선이 정미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척했지만 정미는 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는 짧게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미선이 붙잡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이랑 사이가 좋다면서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정미는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웃사촌이니까요. 아, 이웃사촌. 그런 사이군요. 한미선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미에게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정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한미선과 다른 사람들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친한 이웃일 뿐인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동현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정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정미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고 동현이 찾아와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현도 눈치를 챘어요. 정미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갑자기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정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마을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요. 자주 만나면 안 되나요? 동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미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동현의 집이 보였는데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동현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마을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정미가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멈추고 모른 척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미선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미 씨,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외로운 과부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정미는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웃 사이예요. 이웃 사이가 매일 붙어 다녀요? 온 마을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한미선의 차가운 말에 정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죄가 되는 걸까요? 정미는 세상이 무섭고 답답했어요. 그날부터 정미는 동현과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자꾸 동현에게 끌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동현도 정미의 변화를 느꼈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밭으로 나갔어요. 요즘 동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밭에 도착한 정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자신이 정성껏 키운 옥수수들이 뽑혀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뿌리째 뽑혀서 땅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중간에서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 같았어요. 정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운 옥수수들이었어요. 이제 곧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자랐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옥수수 사이사이에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짓밟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정민은 망가진 옥수수를 하나씩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했습니다. 정미 씨, 뒤에서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밭을 확인하러 나왔다가 정미의 망가진 밭을 본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현이 달려와서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동물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한 거예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발자국 보세요. 여러 명이 와서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밭은 멀쩡한데 정미의 밭만 이렇게 된 건 분명 의도적이었거든요.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세요?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한미선이 떠올랐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분명 범죄예요. 아니에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포기라니요? 왜요? 동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기만 하고 갔습니다. 참 안 됐네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입으로는 동정하는 말을 했지만 정민은 그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자업자득이라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미선도 왔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밭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왜 정미 씨 밭만 이렇게 됐을까요?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정민은 한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소문이 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해서요. 한미선의 말에 정민은 화가 치밀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한 짓이라고 실토하는 것 같았거든요. 소문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글쎄요.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화가 났을 수도 있죠.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직접 말을 하든지 왜 이런 비겁한 짓을 해요? 비겁한 짓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한미선이 시치미를 뗐지만 정민은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한미선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민은 홀로 망가진 밭에 앉아 있었어요. 동현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수수가 망가진 것보다 사람들의 악의가 더 상처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동현이 위로했지만 정미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밭이 그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러게 혼자 사는 여자가 함부로 행동하니까. 악의적인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정미와 동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미는 창문을 닫고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밭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동현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말리려 했지만 동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동현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누군가 밭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동현이 끈질기게 물어보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게 한미선 씨가 몇 명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걸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작은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마을 이장에게 가져갔어요. 이장님, 이 문제를 마을 회의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마을 분위기가 더 나빠질 테니까요. 이틀 후 마을 회관에서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현이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정미 씨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이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 정미 씨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한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미선은 딱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옆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현이 일어나서 자신이 수집한 증언들을 발표했어요. 그날 밤 한미선과 몇 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목격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추측일 뿐이에요. 한미선이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마을 끝에 사는 박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박 할머니는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라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왔는데 한미선 씨하고 몇 명이 홈이랑 삽을 들고 정미 씨 밭으로 가는 걸 봤어요. 할머니, 확실해요? 이장이 다시 물었어요. 물론이죠. 달빛이 밝았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박 할머니의 증언에 한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이장이 한미선을 바라봤어요. 한미선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회관이 술렁였어요. 한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 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혼자여서 무서웠어요. 한미선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맨날 바쁘다고 집에 안 오고 아이들은 다 서울 가고 저도 정미 씨처럼 외로웠어요. 그런데 옆집에 남자가 와서 정미 씨만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가 났어요. 한미선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동네 옆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갔어요. 그냥 좀 놀래주려던 거였는데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모두들 한미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미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미 씨, 정말 미안해요. 한미선이 정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남편 잃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밭을 건드리면 안 되죠. 정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선 씨, 다음부터는 외로우면 그냥 말해요. 같이 차라도 마시면 되잖아요. 한미선은 더욱 울었어요. 정미의 너그러움에 더욱 미안해졌거든요. 옥수수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장이 물었어요. 보상해 드릴게요. 돈으로라도. 한미선이 말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일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심으면 되니까요. 정미의 말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을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정미와 동현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됐고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한미선은 며칠 뒤 정미를 찾아와서 직접 키운 김치를 가져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미선 씨도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정미는 한미선과 화해했어요. 둘 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현이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게 고마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미와 동현에게 미안하다며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한미선은 틈날 때마다 정미를 도우려 했어요. 정미 씨, 옥수수 수확 도와드릴까요? 저희도 같이 도울게요. 며칠 전까지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미의 밭으로 몰려왔어요. 망가진 옥수수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고 수확할 수 있는 건 함께 거둬들였습니다. 동현도 당연히 함께 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 옥수수는 정말 달겠는데요? 정미 씨가 정성껏 키우신 거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의 칭찬에 정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확이 거의 끝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옥수수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쉬세요. 정미가 인사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건 동현뿐이었습니다. 정미 씨, 이 옥수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는 삶아서 드시라고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말려서 겨울에 먹으려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수수 삶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둘은 함께 옥수수를 골라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옥수수를 넣으니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네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미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웃게 된 것 같았어요. 옥수수가 다 삶아질 동안 둘은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그동안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동현 씨가 끝까지 믿어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정미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의심해요? 동현의 말에 정미는 고마웠어요. 이런 믿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동현 씨는 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피곤하셨을 텐데. 정미 씨가 소중하니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미는 당황했어요. 동현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동현이 정미를 바라봤어요. 별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미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다려져요. 정미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요.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현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서운 일이 생겨도 누군가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거려. 둘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젠 혼자 아니에요. 정미의 대답에 동현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 위로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옥수수가 다 익은 모양이었습니다. 옥수수 다 됐나 봐요. 맛있겠다. 둘은 일어나서 옥수수를 꺼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옥수수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첫 수확 기념으로 같이 먹어요. 정미가 옥수수 2개를 건넸어요. 동현이 받으면서 정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미 씨, 정말로요. 별빛 아래서 둘은 조용히 옥수수를 먹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정미가 정성껏 키운 옥수수의 맛이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요. 둘이 함께요. 동현의 제안에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년 봄이 벌써 기다려져요. 그날 밤 정미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동현의 라디오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충북 괴산의 작은 마을에 2번째 봄이 찾아왔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도 때가 따로 없다는 걸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옥수수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이어졌어요. 별들이 지켜본 그날 밤의 약속처럼 정미와 동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옥수수밭에서 피어난 2번째 봄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